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고점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조정받고 재반등 나왔고요. 다시 조정받고 또 재반등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에코프로는 신라젠 차트와 유사한 형태로 갈 확률이 제가 보기엔 99.9%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 고점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재반등이 나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앞으로 미래성장주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10년, 20년 성장한다고 해도 2차전지가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10년, 20년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시면 주가는 항상 1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특정 1, 2년 만에 고점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치가 반영돼서 미리 상승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기차가 10년, 20년 성장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10년에 걸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돈을 땡겨와서 사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사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것은 10년, 20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미리 올라가 버립니다. 돈을 빌려와서 미리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산업이 성장해도 하락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내용은 어느 종목에 대입해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2008년 당시에 고점을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 찍고 반등, 바닥 찍고 반등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는요, 시장은요, 긍정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뭐 갑자기 시장이 좋아진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금리를 내리고 있다 등 긍정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투자 상품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 상품을, 주식을 팔 거 아닙니까? 미국 내 채권을 던질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자금들이 각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펀드를 판매하는 돈나무 언니나 워렌 버핏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겠죠.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서 결국에는 긍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킨 장사를 하시는데 치킨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치킨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온에 조리를 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2008년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쇼크는요, 마치 누가 대비를 해라, 언제쯤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듯이 항상 각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스닥 지수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현재는 인공지능 버블이죠, 고점을 반복적으로 찍다가 그러다가 대형 쇼크가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시장이 나빠진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결국에 사람들은 나쁜 얘기를 듣지 않고 올라간다, 좋은 얘기만 듣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기가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이번에도 또 넘어간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폭락이 왔다가 반등할 때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특성이 하락하면 안 사고요,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달려듭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계속 하락하게 되면
계속 팔기만 하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시간이 오면 개인들이 이 시장을 더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겪는 하락이면 공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겪는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다시 올라간다는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더 많은 돈을 끌고 와서 이 주식을 사게 됩니다. 만약에 위기가 터지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전형적인 거품의 구조인데요. 자, 나스닥 지수랑 거의 유사한 그래프인데요. 자, 바닥에서부터 이룩하죠. 그 다음에 언론에서 홍보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좋다, 테슬라가 좋다, 에코프로가 좋다. 열강을 합니다. 탐욕이죠. 환상입니다. 자, 이제 고점을 먼저 도달하면 이 하락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다. 앞으로 어차피 산업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떨어질수록 더 사면 된다. 쌓일수록 좋다. 앞으로 어차피 성장할 것인데 떨어지면 어떻냐, 계속 살 건데. 이런 식으로 현실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요 그림들이, 에코프로를 잘 보시면 고점에서 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 요 형태가 똑같죠. 그 다음에 추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락을 하다 보면 이제 공포고 이제 포기하고 다시 좌절을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믿고 있는 상황이 현재 이 그래프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사람들이 에코프로 어차피 2차전지 10년간 성장할 건데 무슨 걱정이냐, 계속 사자, 옆에서 부추기는 집단이 많이 형성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약한 개미들도 결국에 옆에 사람 말을 믿고 똑같이 매수에 또 동참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 그래프인데요. 똑같습니다. 항상 이 주가라는 것은 열강기가 오는데, 이 열강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을 받는, 신용대출을 받는 그런 자금들을 땡겨와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 때문에 산업이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도 사실 주가는 1년 만에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시면 이 산업은 10년간 성장할 건데 주가는 1년 만에 10년치 성장치가 전부 다 반영돼서 주가가 몇천 프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 포스코, 금양 같은 그런 주식들이 미래에 성장할 것을 이제 계속 성장할 거니까 지금 사야겠다 라고 해서 천천히 10년 동안 사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내가 벌 돈, 그러니까 내 소득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소득이 10년간 3억입니다. 3억만 대출해주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벌 돈을 땡겨와서 지금 투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일부터 빚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떨어지게 됐을 때 쇼크가 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는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주고 떨어지는 과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타하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신라젠처럼 마지막에는 밑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는 한 10만원에서 한 20만원 그 사이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요런 형태를 계속 보이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의 가격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이 저렴하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24년 위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연착륙 기대감의 월가에선 주식을 더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일을 하는 곳에서는 주식이 나쁘다 사지 마라 라고 얘기를 잠깐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무조건 좋다고 하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막 하다가 좋다고 막 부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수수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한테 팔게끔도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 삼성을 이 사람들이 한 번 샀다가 10년 20년씩 들고 가버리면 이 사람이 수수료를 딱 한 번밖에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는 전략이 샀다 팔았다를 하게 만들면 샀다 팔았다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걷기 때문에 결국에 공포도 주고 희망적인 얘기도 주고를 반복하면은 월가에서 이제 투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물가 둔화의 금리 인상 종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런 뉴스를 보고 뭔가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올 하반기에는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나 부양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위기는 2024년에 터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내년 금리 인하를 시작할 만큼 충분히 경기가 냉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대로 2년여 만에 가장 낮았고요. 물가가 잡히는 와중에도 일자리는 더 늘었다는 거죠.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잡혔다라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내 소비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건 일자리가 먼저 감소해야지 실제로 물가가 일자리의 양만큼 감소하는데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지 진짜 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해지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얘기만입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일단 줄어야 돼요. 경기가 어려워져야 되고요. 경제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물가가 잡힌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앞뒤가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3분기 4.9%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람들이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소비를 막 하는데 결국에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것 자체가 이 지표가 안 맞는 지표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물가가 진짜 잡힌 줄 알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또 믿는 거죠. 경제 자문회사인 스트레이 리플렉션스의 창립자인 자와드 미아는 미 중앙은행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주식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부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을 꼬시고 있는 거죠. 자, 경제 자문회사, 결국에는 투자 관련된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매수를 하게끔 만들어야 돈을 버는 곳이죠. 자, 미국 중앙은행 금리가 여기서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갈 수가 없다. 왜냐면 현재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여러가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은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달러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미국이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다시 오게 되면 미국의 물가는 급등하게 되겠죠. 현재는 돈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남의 나라의 물건을 싸게 매수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건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금리도 내릴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금리 인하를 마치 하나의 쇼처럼 할 수는 있어요, 테스트상. 그런데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약달러로 가게 되고 미국 경제가 어려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핑곗거리를 대면서 좋아진다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투자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제 미국이 연착륙 하겠구나, 주식을 더 사라고 하네, 금리 인하 한다네, 물가가 잡히고 있네, 성장률이 증가하고 GDP 증가율은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진짜 이게 연착륙이구나, 드라마틱하구나,
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인상시키면서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만 아셔도 이 내용은 결국에 허상이라는 것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주간 상승세라고 하는데요. 자, 어차피 정해진 루틴입니다. 계속 반등을 보이다가 시간 끌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4년에 이러한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영끌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바닥 반등 나와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락했듯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 안에 있습니다. 그게 길어야 몇 달이고 그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과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이 주가들을 잘 보시면 자, 미리 오르고 떨어진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왜 미리 오르냐면 이 돈을 마구마구 풀면 미래의 소득을 땡겨와서 은행에서 땡겨오든 정부가 돈을 풀든 돈을 마구마구 땡겨와서 지금 소비하게 되면 소비 폭발이 이어지고 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풀기가 끝나고 물가를 잡는데 힘을 쓰게 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서 빌려온 그 힘은 당장의 대형 버블을 만들지만 그러한 힘으로 상승한 것은 레버리지 상승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똑같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레버리지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W 패턴을 그리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라갈 때도 잘 보시면 W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W 형태를 보이면서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반등과 폭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게 반복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 그 뒤에는 폭락이 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시고 뭐 미국의 힘이 영원하다, 기축통화의 힘이다, 2차 전진 영원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주가가 어떻게 폭등을 했고 현실과 다르게 성장률과 다르게 2배 성장했는데 주가는 20배가 오르고 10배 성장했는데 주가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주가는 미래의 호재를 미리 반영해서 대출금을 땡겨와서 산 거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하락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러한 주식들을 청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도 동일한데요. 아직까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장을 천천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